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인데 그 배경 설명을 우선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다시 시정을 지시한 그러한 노동 사건입니다. 그 내용은 지난 5월 달에 그 천안에 있는 대기업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포장을 도급받아서 하는 회사였습니다. 이 회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 동료들 여러 명이 말을 함부로 하고, 예를 들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비하를 하는 그런 말을 했고, 그래서 그 근로자가 그 장애인 근로자가 이제 그 부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그런 내용이 또 촉발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자기 몸이 아파서 이제 오늘 일을 못할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서 쉬겠다 하고 자기 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팀장이 그렇게 아플 거면 왜 출근했냐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팀장은 저랑 하면 될 거지 여기 아픈 몸은 왜 출근했냐 그 의도인데 그 장애인 근로자는 이걸 오해를 해서 자기를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이렇게 괴롭힘 당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천안지방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요청했고, 회사에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겠다. 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.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주의를 주고 전체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노동부에 보고를 했습니다. 근데 노동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다. 해가지고 재조사 지시를 이렇게 하면서 관련돼서 이제 어떤 공인 노무사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그렇게 그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를 대전지방 그 노동 예, 그 대전지방노동청 산하에 있는 천안노동지청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조사가 면밀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조사 의견이 나온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근로기준법 76-2하고 3에 보면은 76-2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괴롭힘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의를 가지고 보통을 판단하고 있고, 그리고 76-3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됐을 때 아니면 인지를 했을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그 관련돼서 비밀 준수나 아니면 또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재조사 지시를 한 내용은 그 보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런 말을 했더라 이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,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그 근로자들한테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다음에 다음에 또 발생하면은 징계하겠다는 정도로 어떤 훈계 정도로 끝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조사 지시가 나왔고, 공인 노무사로서 이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한 내용인데, 근로기준법 76-3의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
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고 여기 그 퇴직까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퇴직까지 한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안 하고 훈계 정도 준 거는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징계를 해야 된다. 징계도 종류가 있지만은 구두 경고나 아니 서면 권고나 아니면 또 뭐 감봉이나 아니면 또 뭐 정직이나 아니면 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해고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적절한 조치도 없이 그냥 말로써 이렇게 훈계한 거 이런 거는 좀 근로기준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그 사업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거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회사를 자문해 줬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업장에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뭔가 이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그 입증 자료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이 나오면은 저희 공인 노무사들은 그 관련된 가해자 그러니까 우선은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참고인들 그 관련돼서 한번 직접 가해자를 만나기 전에 참고인들한테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중첩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나 이런 행위나 이런 게 또 반복성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그런 해당이 되는지 여부 또 그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나 아니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한 징계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공인 노무사가 이제 직접 그 조사에 참여해서 노무사 우리 그 광역노법인에서 이제 그것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그 괴롭힘을 한 게 아닌데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? 예.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본 사례도 보면은 어떤 고참이라는 거 다 나이도 더 많고 또 오래 근무를 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직장 내의 어떤 우위적인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뭐 저 병신이라든지 아니면 저 새끼 뭐 개새끼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비하하는 그런 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제 어떤 존중받고 어떤 인간의 가치 어떤 그 존엄성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인격적 그 모독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 장애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잠도 스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서 이제 그만둔 사례입니다. 이렇게 절박한 직장 내 괴롭힘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훈계 정도로 끝났다. 이거는 회사가 어떤 법에 대한 취지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안 했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보다 더 원하는 회사 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